저는 이런 자료 찾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료를 찾아놓는 게 독서다. 근데 독서가 그야말로 이제 쓰기 또는 말하기와 정말 밀접한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입력이니까요. 말하기, 글쓰기, 출력을 잘하려면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막 도저히 이걸 토해내지 않고는 못할 정도의 입력이 되면 그냥 밀어내기로 글이 써지고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뭐 많은 독서량이 필요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사실 뭐 독서를 많이 하면 일단 글감을 많이 갖게 되고요. 평소에 이제 자료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글을 보면 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어떤 글쓰기에 대한 감각도 익히게 되는 것이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만드는 게 이제 독서고요. 독서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독서를 많이 하면 공감 능력도 키워지고 감수성도 생기고요. 글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갖출 수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글쓰기에 도움되는 이제 독서를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목차 많이 보는 거, 그게 이제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 어떤 글쓰기에 도움되는 독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을 한 꼭지 읽으면 저는 일단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지. 그 요약하는, 그 요약 순간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훈련이 잘 되면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글쓰기는 요약의 역순이니까요. 뭔가 읽는다, 요약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줄여간, 그래서 핵심을 찾는 과정이고, 글쓰기는 또는 말하기는 핵심에서 확장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역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저는 해보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은 뭐지? 내가 이걸 읽고 뭘 느꼈지? 내가 얻은 게 뭐지? 이런 걸 챙기는 거죠. 그리고 챙긴 것을 앞 시간에 얘기했더니 메모하고요. 메모한 걸 누구한테가 말해보고. 그러니까 독서가 글쓰기에 도움이 되려면 반드시 메모가 함께 가야 되고, 그 독후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읽은 거에 대해서 말해봐야 된다. 그래야 실제로 내가 글을 쓰는데 필요한 독서가 된다. 또 더 나가서 보통 저는 이제 전작주의 독서란 말 있잖아요. 어떤 한 작가의 책을 또는 그 작품을 다 읽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의 문체를 내가 배우고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저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쓴 이제 단어 중에도 내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가 있으면 그런 단어 유심히 보고, 어떤 경우는 그런 단어 이렇게 내 글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고 또 메모도 하고요. 또 글의 구성도 유심히 저는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읽기가, 독서가 이제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자료 찾기라든가 독서라든가, 이게 일종의 이제 저는 모방 활동, 모방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저는 글쓰기에 필요한 어떤 내 생각도 저는 모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그래서 대통령이 뭘 찾아서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 자리로 돌아올 때는 생각이 나요. 이렇게 답변하면 됐는데. 또 회의 같은 걸 직장에서 하자고 그럴 때 회의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제 아이디어가 없어. 회의하는 게 싫어요. 또 무슨 회의야?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죠. 근데
그 아이디어 정도는 나도 낼 수 있었는데 저 얘기를 내가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항상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이럴 때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을 내가 잘 아니까, 그 예를 들어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 잘 내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제 얘기로 먼저 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일종의 이제 모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당사자가 되면은 좋은 걸 내놔야 되겠다는 뭐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내 그 자기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게 자꾸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바둑이나 장기 둘 때 자기가 직접 둘 때는 그 어떤 이 승부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옆에서 혼수 둘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둘 때는 훨씬 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약간 이렇게 당사자가 아니고 비껴서 보는 거,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저는 심지어 이제 생각도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진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보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명분론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실리론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현실주의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로 이상주의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3번인가 4번인가 헷갈리면 3번이라고 주장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할 사람들, 또는 4번이라고 할 사람들을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위에서 보면서 그 생각들을 보는 거, 거기서 이제 내 생각을 찾는 거. 4번이라는 거 주장하는 애가 더 말이 되고 그 주장이 더 힘이 있고 그렇겠구나. 그러면 나도 4번의 편에 서는 거죠. 4번을 찍는 건데, 그런 것도 일종의 저는 이제 모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생각을 빌어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독서가 우리가 이제 남의 생각을 알고 빌리기 위한 어떤 일상적인 행위고요. 또 자료 찾기가 어떤 직접적인 모방 활동이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문장력 키울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글을 하나 쓰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몇 편 읽습니다. 그분의 어떤 문체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 호흡을 타기 위해서, 그 흐름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대통령의 글을 쓸 때는, 연설문을 쓸 때는 연설을 몇 개를 들었어요. 그분의 육성을 몇 개를 듣고, 그것도 일종의 저한테는 모방이고 자료 찾기인 거죠. 한 두세 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흡을 흉내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건데, 남의 글을 쓰는 경우,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남의 글이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상사의 그런 을 모방하는 거, 상사를 닮으려고 하는 거, 상사를 벤치마킹 모델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문서가 통과가 되거든요. 자기와 닮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에 가까이 갈수록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이제 상사를
모방하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안 다니신 분이 글을 쓰는 경우에도 그런 모델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어떤 글쓰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암송하거나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계속 그 칼럼만, 그 칼럼니스트의 칼럼만 계속 빠져서 읽거나, 어떤 좋아하는 소설가의 소설을 전체를 다 읽거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 찾는 거는 그때그때 하는 행위이고, 근본적인 어떤 글쓰기 근육을 키우는 어떤 모방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위대 어깨 위에 올라타라. 저는 그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모방을 최대한 활용해라. 우리가 그 꽃에 있는 꿀은 꽃의 것이 아니고 그걸 퍼날른 꿀벌의 것이다 라고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기꺼이 모방하려고 노력해라. 소위 문학이나 글쓰기가 저는 전부 결국 모방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모방을 꺼리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카소가 그랬잖아요. 베끼지 말고 훔쳐라. 훔쳐라는 의미를 자기화해라 하는 생각 같은데, 계속 그 모방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께 만들어지죠.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시작은 남의 거 열심히 보고 흉내내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자료 찾기라던가 요약이라던가 또 생각을 모방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